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먼저 이 설명의 내용은 일단 입시 관련 학과 이름이 너무 달라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편하시게요. 그래서 입시 관련 학과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수시와 지금 고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인 학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떤 내가는 수시로 갈지 아니면 정시로 갈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일단은 구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만화 실기 유형. 실기 유형이 입시 같은 경우는 5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대표적인 2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나한테 다른 유형이 더 유리하다 하면은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큰 학원처럼 다 몰고 가지는 않아요. 어느 학원 같은 경우 다 상황표현, 다 칸만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아이가 그쪽이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담당 선생님 상의해가지고 그쪽 유형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더 유리하다. 그럼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에 맞춰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대학 입시 전형은 일단 대표적인 학교만 줄였어요. 학교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학교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한국예술종합대학 한예종. 한예종은 애니 쪽에서 서울대학교죠. 네, 정말 좋은 학교예요. 거의 세계적으로도 60몇 위권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청강대학교. 마찬가지로 2번째로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이제 한예종은 정말 준비를 미리미리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도 2박 3일 동안 시험을 가요. 근데 청강대는 그거에 비해서 수월하고 인원도 많이 뽑아요. 청강대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4년제가 아닙니다. 3년제 대학인데, 옛날로 말하면은 저 전문대학이지만 진짜 전문 수업이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시스템도 다른 학교들은 굉장히 최신화되어 있고, 교수님들도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웹툰과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웹툰 유명한 작가들, 이런 작가들이 실제로 교수님으로 출강하시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졸업과 동시에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공주대학교 가기 가깝죠? 공주대학교는 지방에 있지만은 충청도권에서는 공주대학교 굉장히 유명해요. 전라도권에는 조선대 있지만은 충청도에서는 공주대학교 국립이고, 또 국립이니까 등록금 굉장히 싸죠. 그리고 전통도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이고, 그래서 공주대학교에 대한 입시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니고 입시전인데, 사실은 여기 지금 중학생들도 올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애니고는 안 할게요. 애니고는 그래서 이거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자, 만화 관련 학과들이 지금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만화 영화, 그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만화 영화요. 그리고 만화 웹툰 학과, 웹툰 학과죠. 웹툰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수업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 컴퓨터 게임 학과. 정말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만화과가 없었고 대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웬만한 대학에 다 생겼어요. 서영화나 동영화, 조소 이런 순수 쪽은 거의 통폐합되고, 이제 디자인만큼 이제 만화 애니 쪽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어요. 그 이유는 그 산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인이나 아이들 포함해서 게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만화 관련했는데, 특히나 게임 쪽 이쪽에 대한 그런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학과, 요거는 이제 약간 디자인에서 시각 디자인하고 같이 접목이 돼요. 그래서 약간 무슨 홍보물, 포스터 이런 쪽에 관련된 거라서 약간 애니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이런 과도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과는 실기 유형도 디자인하는 아이들도 지원을 합니다. 애니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영상 멀티미디어 학과. 이건 뭐냐면 영상물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영상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송국 같은데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을 잘 배워서 이렇게 영상물도 제작할 수 있도록, 개인 작업도 있지만 이런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영상 멀티미디어학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장비들을 배워갖고 그걸 실습을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만화, 사진, 영상학과. 만화회에서 좀 사진에 중점을 두고 하는 학과입니다. 비중은 좀 떨어지죠.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수시와 정시인데요. 입시는 아시다시피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집니다. 수시는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 공부로 줄을 세워갖고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폐단이에요. 내가 수능은 좀 잘 못 보더라도 사실은 내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하려고 하는 과목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뽑아줘야죠. 아이들이 예전처럼 공부만 가지고 아이들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시는 그런 줄 세우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전형이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시는 보시다시피 시기는 먼저 뽑습니다. 11월부터 12월에, 그리고 중간에 수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 1월, 2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총 거의 한 4달 동안 이제 입시가 이루어지는데, 수시는 내신하고 실기, 내신하고 실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퍼센테이지는 40에서 뭐 60 이렇게 써놨지만은 거의 다가 내신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봐요. 한 몇 개 학교만 40%까지 보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기 위주라는 거죠. 실기가 거의 뭐 70, 80, 많게는 100%도 있습니다. 100%라는 말은 전혀 성적을 안 보는 거죠. 출결사항, 봉사활동 안 보고 실기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써있는데, 이 부분은 최저학력 기준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수시에서도 나중에 그 학과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에서 그 최저 학력을 수능으로 맞춰야지만 최종 합격이 되거든요. 그런 학교는 많지 않고 실기 전형에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제 수능하고 실기인데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한 4, 50, 실기 4, 50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적 갖고, 물론은 성적 갖고 학교를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실기입니다. 자격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나 예전 보면은 성적에 대한 관심, 이 실기보다 성적에 더 관심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미술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실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점수는 돼서 실기를 볼 수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실기를 못해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시에는 실기 100%까지 나온 이유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은 실기 유형입니다. 네,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근데 몇 가지 요런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를 해봤어요. 상황표현, 한만화, 포트폴리오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보드, 창의적 발상표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상황표현입니다. 상황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상황을 주어줘요.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출해서 탈출하는 소방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그걸 상황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캐릭터부터 해서 배경, 소품 이런 것들 다 그려야 돼요.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한 장에다 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평가는 얼마나 적절하게 이 상황을 잘 포착을 해서 상황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재미있고, 만화니까 그냥 제어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얼마나 재미있고 극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로 저희 학원 친구들은 거의 다 상황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왠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한만화. 한만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유형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도 청강대 합격했던 저희 학생 합격작 재현작인데요. 보시기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개성 있게 잘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카바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림은 좀 못 그려도 사실은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게 요즘 추세예요. 특히나 상위권 대학, 청강대든 지방대는 좀 그림 잘 그린 친구들도 합격을 좀 하는데 대부분 상위권 대학일수록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토리는 사실은 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가고 글도 많이 써야 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미술하고 하는 친구들이 책 읽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칸반다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 스토리와 그리고 연출 이제 각각의 이런 상황들 이런 연출법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수업에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 이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마치 시각 디자이너들이 하는 작업들이에요. 다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에 1년에 한 30점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한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근데 실기용 하나의 틀에 박힌 저학년 때부터 틀에 박힌 작업을 보다는 이런 작업 저런 작업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입시를 갖다가 당당하게 한번 평가받고 싶다 하면은 좀 일찍부터 요걸 준비하셔도 됩니다. 3학년도 해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인데 이미지 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 이미지만 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칸마나 같지만은 형식은 칸마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뭐 대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마치 방송국 같은 데도 콘티 영상 쪽에서는 이걸 갖다 콘티라고 해요. 콘티 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한번 미리 계획해보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잘못돼버리면 나중에 영상물 찍을 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미지 보드. 그다음에 마지막 창의적 발상 표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제 제시된 이미지나 단어들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뭐 상황 표현하고 좀 다르죠. 어떤 형식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데 대신 이거는 어떤 상황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개성이 있는 그리고 약간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다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은 창의적 발상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그래서 예미대학 입시반은 이제 보통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4가지 반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표현반. 네.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도 뭐든 만화의 기본은 드로잉입니다. 인체 드로잉.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사람 한 3,000명은 그려야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3,000명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그림으로 다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크로키나 빨리 그려보고 그러니까 앵글도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여러 가지 방면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크로키로 그리고 크로키도 하면서 대신 이제 이거를 시질적으로 채색까지 하려면 명암이나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묘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드로잉을 좀 탄탄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채색 방법은 애니팩토리 이 애니팩토리가 이제 스카이 미술학원 부설로 해서 지금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원이 지금 생긴 지가 지금 3년째 됐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하다가 이렇게 옮겨졌지만은 그래서 이쪽 층 이쪽에다가 만화 애니팩토리로 따로 학원을 갖다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화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학원들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결국에는 입시는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학계 사실은 저는 만화 전공이 아니라 디자인 전공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자인 전공입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부터 애니부터 소묘부터 다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제 나이 때나 제 동기들이고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이나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반 젊은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저는 달라요. 저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와 애니적인 요소를 갖다가 같이 잘 믹스를 해서 하면은 대부분이 다른 학원에서 만화 학원에서는 만화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은 전 디자인도 하면서 애니도 하고 디자인에도 발상과 표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상황 표현과 잘 접목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표현 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특강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선생님이 만화 선생님 아니에요. 그 발상과 표현에서 그걸 했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한 10년 전이지만 어느 모 대학에서 수시 때 213대 1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거기서 10명 뽑는데 5명을 그 학원에서 합격시켰던 특강 선생님이에요. 그 채색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지만은 채색 방법을 저는 독특하게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말 그대로 쌈박하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수십 장에 수백 장의 그림 깔려 있을 때 우리들 아이가 그린 그림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인 어떤 채색 방법을 애니에 접목시켜갖고 이번에 그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채색은 저희 나름대로 채색 방법을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림은 잘 그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쁘게 잘 그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름대로 그 미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작가가 자기 생각을 시각 이미지 그림으로 조형적으로 조형 언어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근데 그림에 스토리가 없어. 딱 그냥 멋지고 예쁜 애들만 있어. 그거보다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렇게 읽혀지는 거. 그게 훨씬 더 어필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연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정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연출부 같은 경우는 결국에서는 이제 앵글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구도를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쳐 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다양한 같은 주제더라도 다양한 각도의 어떤 특히나 남들이 잘 보지 않고 잘 쓰지 않는 그런 각도로 구도를 잡아서 그려준다면은 거기에 우리들만의 채색 방법이 접목이 된다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황표현이나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학원이 만화로 전문화되어 있는 학원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지만 저는 올해부터는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팩토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고 그 준비했던 결과물들이 인정을 받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지금 모든 시간과 그런 열정을 다 이 만화 이쪽에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칸만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 단편 소설 많이 읽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스토리 잘 짜려면은 갑자기 어린아이들, 고등학생들이 무슨 경험이 뭐 있겠어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많이 간접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도 한국 단편 소설 읽어야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판타지나 이런 것들은 별로 입시에서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연애소설이나 아니면은 추리소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입시 스토리론 적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 같은 아주 여러 가지 단편 소설 같은 것을 묶어놓은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읽고 그런 것들을 독후감을 일단 글쓰기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스토리 같은 그 내용을 갖다가 글로도 쓸 수 있어야지 그 그림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원래는 그림을 곧바로 그리진 않아요. 자기가 했던 그 컨셉을 글로 먼저 쓰고 그 글을 그림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 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구성, 글쓰기 연습이 끝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게 기승전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4컷 만화 그리기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칸만화반입니다. 상황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4컷 만화부터 시작합니다. 4컷이 8컷, 8컷이 12컷.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려도 영화의 앵글이나 샷을 갖다가 좀 연구해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그림에다가, 그러니까 영화의 여러 컷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잘 짠 그 컷들을 이제 그걸 자기가 드로잉으로 그려보면서 자기 그림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이용해서 샷이나 컷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화 연출. 결국에는 이제 이거 구도로, 이런 부분들이 구도로 다 이렇게 내용이 잘 정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연출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포트폴리오번.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인데, 컨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콘티나 러프 스케치로 먼저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건 다 계획, 1년에, 만약에 1년이다, 아니면 6개월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획부터 세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컨셉 정하는 거. 내가 어떤 컨셉을 할 것인지, 컨셉은 결국에서는 멋있는 컨셉에 이런 것보다 아이가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잘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관심 있는, 제일 관심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진 소재와 장르에다가 콘티하고 러프 스케치로 간단하게 먼저 해놓고 이걸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디자인도 그렇고 뭐든 그렇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굉장히 자료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참고 문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가지고 일단은 준비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즉흥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미리 깊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합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보다는 깊이 있는 포트폴리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감 및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제 피드백은 나중에 1대1로 진행을 해요. 이런 피드백 같은 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담당 선생님보다는 저하고 같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제가 자랑으로 얘기하지만 100%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그 방법을 알아요. 간단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수들은 이 아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 뭐 미술사부터 뭐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걸 갖고 외워갖고 마치 교수님한테 나 이만큼 알아요 자랑하는 거, 그런 게 면접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실전과 똑같은 그 학교의 유형 기출문제들도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걸 맞춰갖고 아이들하고 1대1로 피드백을 해주고 면접 준비를 합니다. 다음 이미지 보드 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미지 보드 그걸 갖다 준비하는 반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칸마나 반하고 비슷한데 대신 조금 더 이미지 보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 보드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거기에서 많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미지 보드를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만화에다 응용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애니고 입시반. 이거 애니고는 없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취미반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된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구처럼 학교에서 디지털 드로잉이나 기타 3D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배웠다면 모르지만 배우지 않았다면은 여기에서 합격하고 준비하는 기간,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있죠. 클립 스튜디오나 기본적인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대학에 가면 훨씬 더 다른 학생들보다 준비된 그런 학생이 돼서 학교 생활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부터
다음에 웹툰, 캐릭터, 그리고 일러스트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 전형으로 들어볼게요. 한해종이요. 한해종은 총 15명 뽑습니다. 거의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12명을 뽑는데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요. 1차 합격해야지만 2차를 볼 수 있는 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1차는 실기시험이 60이에요. 그리고 고교 내신 성적이 40이에요. 그런데 내신 성적이 40이 나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한해종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해종은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정말 독특하게 잘 그리는 애를 뽑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성적을 전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내신 성적을 40으로 잡아놨지만 사실은 그 당락의 기준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해종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종은 그림을 정말 독특하게 잘 그리는 친구들이 합격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낮다고 난 성적이 낮아서 한해종 못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도전해봐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 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그런 그림체가 있으면 도전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청강대하고 좀 달라요. 유형이. 그 스타일이요. 원하는 스타일이. 청강대가 정말 조금 약간 프로페셔널도 그 약간 일반적이라면은 한해종은 이론도 조금밖에 안 뽑거든요. 청강대는 몇백 명 뽑아요. 한해종은 15명밖에 안 뽑아요. 작가 스페셜한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를 합격한 친구들을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1차 시험 실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실기 시험은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만화 아까 일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해서 꼭 만화 형식은 아니어도 돼요. 만화든 일러스트레이션이든 어떤 그림을 드로잉부터 색상, 크롭키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나름 재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주어진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스토리 구성하거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도화지 사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8절 스케치북을 줍니다. 거기다가 7장에서 10장 정도를 그려야 돼요. 몇 분 동안? 180분인데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한 7장 이상. 많이 그려 10장까지는 그려야 돼요. 나는 5장 그리는 것보다 저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많이 그려갖고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 스케치북에다가 그렇게 그려요. 얘가 어느 정도 드로잉을 하고 이게 컨셉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스토리를 얼마나 잘 짰는데 스토리 구성 그리고 연출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을 연출력 같은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올해 시험은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단어들을 줍니다. 올해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매년 달라져요. 형식도 달라지고. 근데 올해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자원 기타 요즘에 사회적으로 그런 화두가 되는 단어들을 주고 네가 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융합해 가지고 스토리를 짜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작품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만화든 아니면 기타 일러스트레이션이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 드로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한해종은 드로잉이에요. 진짜. 그리고 한해종은요, 그림을 조금 못 그리는 애도 갈 수 있어요. 아까 잘 그려야 된다고 잘 못 이런 경우에 뭐냐면은, 얘가 좀 굉장히,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은, 똑같이 예쁘게, 짧게 잘 그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개성있게. 얘가 어설픈데도 되게 그림체가 부족해.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사이코 같은 교수들이 정말 사이코 같은 애들을 원해요. 그런 식으로 찾아요. 이쁜 그림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신 이제 기본적인 기본기는 탄탄히 있어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기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돼요. 한해종, 그러니까 자기가 1차 시험만 된다 보니까 한해종을
1차만 준비하고, 한해종은, 1차만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준비하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올해도 저 아까 청강대 합격했던 친구가 한해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해종을 가려면은 한해종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6개월 전에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청강대 붙었으니까 나 한 번 더 올라가 볼까 해서 한해종도 가볼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잘 안 돼요, 잘.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나는 중3 때부터 고1 때부터 한해종하고 청강대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해요. 칸만하나 상황편으로만 몰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쪽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하죠. 근데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 합격하고 그때부터 한해종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준비가 좀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해종을 정말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실기시험 50%, 구술고사 50%입니다. 구술고사 50%나 돼요.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림을 설명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도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을 뽑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만화 쪽에서 서울대란 말이 그렇거든요. 미대 다른 쪽에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성적도 거의 1, 2등급 받쳐야 되거든요. 공부도 잘해야 돼. 또 그림도 문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완벽한 아이들 뽑는 게 최상위권 대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술고사도 이렇게 50%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기시험은 칸만화입니다. 칸만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칸만화를 보고 있고 애니메이션 과이기 때문에 칸만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과 한해종 멀티미디어과가 있는데 거기는 디자인 쪽 하는 아이들이나 애니과도 가는데 그건 상황편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애니메이션 과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상황편 한 친구가 만약에 한해종을 가고 싶으면은 멀티미디어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작품 포트폴리오는 아까 청강대는 30점인데 한해종은 20점만 해서 스크랩으로 해서 제출해야 되고 반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백업 작품이 있어야 돼요. 다음. 자, 이제 이번에 청강대입니다. 청강대에서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하고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때 이제 실기 전형하고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내신이 일단은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40%입니다. 40% 나가요. 성적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한해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적을 좀 많이 봅니다. 성적이 보통 3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예전에 제가 세종에 오기 전에 전주에 있었을 때 서울대 1차를 합격했거든요. 디자인과에 2차 한해종이 청강대에 떨어졌어요. 이게 좀 이상한 학교예요. 전번대인데 서울대에 붙었던 애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실기는 60인데 그 애니메이션 전공과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이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공은 A형이 스토리 따는 이미지보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보드예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과이기 때문에 그 콘티 짜는 거 이미지보드를 시험을 보는 거고, B형 이거는 칸만화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B형은 애니메이션 상황편을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칸만화 형식의 이미지보드, 칸만화를 한 친구들은 이미지보드는 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B형은 상황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웹툰 대신 웹툰 만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 2페이지 만화는 칸만화로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딱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만화고요. B형은 주제에 따른 웹툰. 이 웹툰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웹툰을 네가 짜봐라 이건 아니고요. 웹툰 형식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웹툰 형식의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C형은 만화 주제 표현인데, C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만화는 뭐냐면, 그 캐릭터체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귀엽고, 나영이가 좋아하는 귀여운 스타일. 캐릭터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인원도 되게,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좋은 시스템에서 아이들 좋은 교수가 하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거죠. 획일적으로 뽑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비록 전문대지만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해종은 한해종대로, 청강대는 청강대대로,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전형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자기소개서 해서 이제 면접 100%예요. 실기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정시 때는 실기 전형이 뭐냐면은 전체 점수가 1000점 만점이에요. 수능이 300점, 그 다음에 실기가 700점 이렇게 해서 기본 점수를 수능 기본 점수를 줍니다. 기본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아무리 낮은 아이들도 200점은 기본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 100점 부분을 갖고만 수능은 따지겠다는 거고, 실기 점수 900점이에요. 자, 그리고 실기는 70%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것이 거의 다 70%, 80%인데, 예. 그리고, 유형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보드, 그 다음에 상황 표현, 그리고 여기는 기초 디자인도 디자인하는 애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웹툰 만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 2페이지만 아까 한 만화 웹툰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시 때 또 똑같이 거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예. 다음.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전형에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자,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내용은 원화나 원래 있었던 작업했던 그 원화나 디지털 이미지나 사진들, 출판물이나 조형물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찍은 조형물들을 이런 것들을 보통 20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거고, 유형은 A하고 B가 있는데 A 유형 같은 거는 이미지를 내는 거고 B형은 영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화나 디지털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야 되고 인물 전신 드로잉을 포함해야 돼요. 인물 전시를 얘가 얼마만큼 잘 그리는지, 뭐, 부분, 눈, 코, 입, 뭐, 이런 얼굴만 그릴 게 아니라 전신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들 수요일 날은 대부분 그런 인물 전신을 갖다가 다 그리게 하는 드로잉이나 소묘 같은 거 시키는 이유가 이럴 때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데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그렇게 다 버리면 안 돼요. 전시. 네? 자, 요런 부분들. 이제 영상은 최대 3작품 이내에서 하는데요. 본인이 연출한 거나 아니면 공동작도 가능합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동아리 시간에 했었던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공동작으로. 봉주야, 학교 가서 그 팀 작업 그거 많이 해, 니네.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한 거 그것도 잘 갖고 있어야 돼.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분량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형식은 애니메이션이나 1인 미디어 영상, 이건 뭐 유튜브, 그거 유튜브예요. 유튜브나 단편 영화나 광고 홍보 영상, 디지털 등 이런 것들 창작 영상이죠.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진위업을 한 거예요. 지가 안 해놓고 선생님이 다 만들고 아니면 어디다 누가 아웃소싱 해갖고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봐요. 돈 많은 사람들 뭐 진짜 해가지고 선생님도 사갖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얘가 직접 정말 얘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그걸 갖다 아주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얘가 정말 이걸 자기 스스로가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들도요. 솔직히 저도 지금 요즘 들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들이 이해하고 아이들 표정만 봐도 저는 아이들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뭔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림 그린 모습만 봐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교수들도 그러니까 하물며 교수들이 더 많은 그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위업을 분별을 합니다. 뭐 저희가 뭐 그러자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미리미리 포트폴리오 전형도 이런 전형도 있고 실기 만약에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게 너무 싫거나 잘 못하겠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형도 하면은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형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마지막 공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실기가 70%예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인데요. 공주대학교 경쟁률이 혹시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다른 디자인과 학교들은 한 4, 5대 1 되는데 공주대는 40대 1. 네. 만화 애니메이션과 그만큼. 그리고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데서 다니다가 오는 학생도 있고 공주대학교 나쁜 학교가 아닙니다. 경쟁률이 세긴 세지만 그렇다고 한해종이나 청강대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도 공주대 출신들 선생님들이 좀 수업도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정말 잘만 하면은 그 공주대 가까이에서는 대전이나 이런 데보다는 공주대를 저는 실기 100%인 학교가 이제 한밭대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요. 이왕이면 국립이면서 또 한번 해볼 만한 학교가 좋은 그 학교의 어떤 그런 본다면은 공주대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공주대가 경쟁률이 많지만 뭐 어차피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원도 어느 정도 한 40명도 뽑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전교과를 봐요. 전교과 과목을 다 보니까 수학이 문제. 수학이 전교과 단고가 보니까 수학이 못하면은 거기서 많이 감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황편하고 칸만화로 실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때, 정시때는 수능 50, 실기 50입니다. 실기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똑같아요. 자, 그것이 이게 이제 작년 22년도 재작년이죠. 21년도 시험 보고 22년도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시장에 초대 문화가 나타 이렇게 상황을 주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합격했던 이제 선생님이 그린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이게 상황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찬이랑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이걸 먼저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서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캐릭터부터 소품들 이런 것들 잘 그릴 줄 알아야지 이거를 그릴 줄 알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가 되면은 이게 카마나예요. 근데 카마나만 먼저 배운 애들은 상황 표현 못 해요. 근데 카마나 배운 애들은 상황 표현 먼저 배운 애들은 카마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스토리 짜고 이런 것들만 저희가 스토리 짜고 이런 것들만 배우면요. 그래서 기초는 상황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 기초이자 이게 결국에 시험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때 이제 아까 그 공주대 같은 경우는 나군이고요. 탐구 과목은 1개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국수형 탐 중에, 근데 여기서 국수형 탐 4과목 중에 이제 수시 때는 내신만 보는데 다 보고 전 과목 수학까지 다 보는데 정시 때는 4과목 중에 3과목이니까 국영 탐만 하는 거죠. 수학을 빼버려도 되는 거죠. 근데 정시 때는 이제 돼요. 그래서 나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 없애버리고 국어, 탐구, 보통, 영어 이렇게 하고 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여기 1인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 이게 감점자가 있는데, 3등급까지는 거의 점수 차가 그렇게 5점 차이, 한 7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10점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한 3등급이나 4등급만 맞아준다면은,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3등급이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 5등급부터 이렇게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는 수시 때 30명, 정시 때 10명, 그리고 농어촌 특성화 해가지고 5명 이렇게 뽑고 있었는데 합치면 45명이네 정확히. 예. 다음 됐습니다. 여기까지.